싶어요. 그렇죠. 네네. 네. 이 55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갈등을 대면하고 그 음흠. 갈등을 통해 성숙해지는 법을 익혀라.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갈등을 피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대결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서서히 싸우는 데서 즐거움을,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되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저는 보면은 거의 습관적인 반응? 네네. 이렇게 갈등이 딱 생기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피하는 것 같아요. 이 갈등을 대면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 힘들까요? 싸우고 싶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삶에서 많이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갈등을 대면하고,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싸우는 걸 싫어하고, 네. 그리고 약간 저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을 피하는 게 미덕이고, 싸우지 않는 게 미덕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자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갈등을 피하려고 계속 피해봐도 네네. 그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다시 그 문제 앞으로 다시 오게 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앞으로 한 발짝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계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싹 도망갔다가 해결되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어. 해결이 안 돼. 그럼 살짝 다시 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할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치고 내가 나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마지 못해서 갈등을 이렇게 갈등을 직면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네네.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갈등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법을 익혀라. 네네. 그리고 대결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서서히 싸우는 데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 네. 참 힘든 일인데 막 끊임없이. 네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맞아요. 예. 그 약간 이제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별로이긴 한데, 어쨌든 갈등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자꾸 회피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또 다른 모습으로 사실 그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갈등 상황이면 어떻게 하세요? 물론 저도 도망가죠. 저는 기본적으로 진짜 잘 못 싸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싸워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쳐본 적도 없고. 네. 말싸움도 전 사실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네, 맨날 질질 울면 저희 할머니가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전 그랬거든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근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갈등 상황이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인이 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도망은 가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도망은 가는데,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겠는가, 아니면 안 괜찮겠는가라고 우선 해봐요. 그런데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넘어가요. 그냥 이거 내가 견디고 혹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빡시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 미리 다 써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제 한번 맞부딪히고 나면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원하는 답을 얻든지 안 얻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진함은 사라진다라는 개념은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진짜 못해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저도 처음에 제가 이제 갈등 상황에 겪었을 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게 한 10년이 채 안 됐으니까요. 그때 덜덜덜덜 떨면서 목소리도 덜덜덜덜 떨리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온전하게 표현하는 법은 익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목소리의 강도나 목소리의 태도가 조금 많이 누그러진 편이에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굳이 화를 내면서 갈등을 해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견
때문에 뭐 다른 차이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내 생각은 이렇구나라는 인정이 되면 사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날이 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진함도 해결이 되지만 동시에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해받기에 조금 더 편하구나, 도움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네. 감기가 되게 심하셔서, 그죠?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어떤 사물도 건드릴 수 없는 나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적 참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들이 인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무방비 상태로 많이 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아픔을 겪게 하기도 되고 등등의 모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 자신이 이제 뭐 없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아, 나 자신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상처를 입히는 것은 대부분 타인이 아니라 타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표상을 갖고 있는 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잘못된 표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표상, 잘못된 안경 있잖아요. 상대에 대한 그 안경은 나 자신의 생각이기도 한 거예요.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과대한 상상 혹은 과대한 기대, 아니면 과도한 뭐 이제 그런 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을 주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나에 대해서도 잘못된 표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스스로 살아가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들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만난 내담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표현하기를 자기는 살면서 되게 편안하게 자기를 받아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조차도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다음 뭐 일반 친구들도 다 상처를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상처 준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그래? 그러면 곧, 뭐 10년 안에, 그대가 갈 수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못된 표상으로 말미암아서 아픔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한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는다 그러면 세상 천지를 다녀도 사실은 나의 그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컴플렉스로 내가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남에게 상처를,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대부분 보면 피해자 의식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다라는 거, 혹은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남의 탓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네. 내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줬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그 상처에 맞대응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 예전에는 그것이 분명 아픔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아픔이지 않고 이게 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아, 저 갑자기 좀 차례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또 67페이지, 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올바로 바라보게 해준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경우 나의 외적인 소유가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사람이나 내가 성장하면서 익혀온 습관에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렇죠. 예. 네. 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조금 더 들리잖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또 이 7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문이나 성폭력 등 심각하게 외부에서 가한 상처와 내부에서 가한 상처의 악순환이 깨질 수 있는 경우는 상처 입은 사람이 자신의 분노와 마주칠 때이다. 이것이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범인의 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면 그는 상처를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고 그 결과 그는 서서히 변할 수도 있다. 외부에서 가한 상처, 그다음에 또한 내부에서 가한 상처의 그 악순환이 깨질 수 있는 경우는 상처 입은 사람이 그 자신의 분노와 고통과 마주할 때. 네, 맞아요. 네. 되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기본적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보면, 뭐, 특히 고문을 당한 분들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성폭력의 경험 있는 분들을 제가 작년에는 계속 이제 성폭력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첫 번째는 자기 탓이라고 해요. 자기가 이래서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시절 성폭력조차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게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남의 탓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조차도 사실은 그 성폭력 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저놈들을 뭐 이제 그 가해자들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지를 않아요. 숨기려고 하지. 그렇죠. 첫 번째 경우는 전부 다 내 탓입니다. 그게 되게 많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많으셨냐면 기억을 잊어버려요. 부분적 기억 상실. 아예 그냥 눌러버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경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이제 회개를 진행을 하면서는 이제 같이 관상 기도를 하면서 같이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쉽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네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이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거를 보고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고 나더니 이전의 모든 기억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아, 그게 아픔이었구나. 그러지만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보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러나 수치심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드러내기가 되게 힘들고 또 이렇게 수치심을 맞대면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맞대면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네, 맞아요.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되게. 네. 89페이지에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진 고통을 더